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참 못났습니다. 기왕 사퇴할 것 같으면 가족이라도 보호해야죠. 남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기의 성 아닙니까? 자기의 성이고 자신은 성주입니다. 최소한 가족은 보호하면서 자기 욕심을 차렸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사퇴하면서 처자식 전부 다 감방행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내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못났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사내 자식이 적어도 가정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한 조국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특히 좌파 집권 세력의 부정과 부패와 그 실태가 낱낱이 수면 위로 떠올라오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 노출됐습니다. 이런 정권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후한무치하고 낯뜨거운 정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소득이랄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태를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퇴의 변입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조국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 검찰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재의 권력으로부터 그 검찰권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저런 엉터리 같은 공수처 같은 이런 검찰개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검찰 폐악입니다. 개악입니다. 그 개악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못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을 문재인한테 하수인처럼 쥐어주는 것이 문재인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필생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이렇게 변을 또 했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까? 이미 초장에 드러날 때 그때 주저앉았어야 됩니다. 임명되기 전에 사임했더라면 이 일까지 왔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그게 사내 자식이고 그것이 진짜 멋쟁입니다. 학자는 무슨 학자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기독교 교리에 하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못나고 죄인인 거기서 출발을 하자면 자신이 그 정도의 젊은이들한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뭐 묻혀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지만 묻혀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국민처럼 보이지만 제 진심은 그겁니다. 처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민희 같은 딸내미 이쁘대요. 저는 아들 자식밖에 없지만은 그런 딸내미 있으면은 최소한 보호라도 해야죠.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희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검찰개혁이 마지막 소임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악이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너무 늦었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그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죠.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가족들에게 알아서 견디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조국은 자신의 아내 정경심에 대해서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면서 참 결국은 영장 발행될까봐 구속영장 발행될까봐 결국은 건강을 이렇게 내세우네요. 하지만 이게 지금 영장이 피할 사항입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에 대한 영장이 피해진다면 우리나라 전부 검찰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조국의 임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문제의 본질을 우리 사회에 이번 기회에 노출된 문제의 본질을 다시 상기하고 이것을 다시 치료하자면 문재인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재인이 이 사태에 대한 조국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조국은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문재인은 그대로 남아서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해야 그게 옳은 짓입니까? 지금 사법부부터 안 썩은 데가 없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조국의 동생 조건 영장 발행을 기각시킨 그 판사 뭐하는 판사입니까? 그게 판사입니까?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준 하수인들은 다 구속영장 발행되고 정작 주범인 조건은 영장 발행을 기각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사법부의 문제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서 옳습니까? 즉각 문재인이 사퇴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문재인이 사퇴를 해야 그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네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도 사과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의 책임이라는 것에는 제로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문재인이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조국 하나로 뭉개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사퇴를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번에 돌출된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조국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사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첫 번째고 국론을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시킨 적이 있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문재인이 사과해야 그나마 1단계가 돌파될 수 있습니다. 사과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사과와 동시에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하나를 희생양으로 모든 것을 타고 넘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 사퇴함으로써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번 주 중으로 검찰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할 것처럼 이미 흘려냈는데요. 이미 사안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조국이 사퇴한다고 해서 정경심에 대한 영장을 발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국의 사퇴와는 별개로 전혀 별개로 정경심에 대한 그 죄의 유무와 함께 그 죄를 저지른 데 대한 처벌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범죄입니까?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범죄가 빙산의 일각,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마 재판 과정 중에 무수히 드러날 겁니다. 검찰이 지금 문재인까지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해놓은 그것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를 다 안 해서 그렇지 굉장한 사안이 물 밑에 그대로 잠들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구속 이후에 다 밝혀질 사항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맑아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경심이 주범인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정경심을 지금 봐준다면 조국의 사태로 인해서 정경심을 봐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저께 조국의 아내 정경심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죠. 이때도 황제 소환, 황제 조사였습니다.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황제 소환, 황제 조사였습니다. 왜냐? 쉬겠다 하면 봐주고 또 조사를 하루에 평균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평균 하루에 5시간도 안 했습니다. 쉬겠다 하면 봐주고 밥 먹는다면 다 봐주고 그 다음에 밤 12시 넘어서 지체한 적은 있죠. 이거는 나름대로 정경심 자신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겁니다.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조사받고 있다. 그런 거 나타내기 위한 거죠. 사실은요. 그거 조서 검토하느라고 변호사랑 함께 조서 체크하고 일일이 다 수정하느라고 12시 넘어 있었던 적이 있죠. 그거는요.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조서 검토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경심은 계속 대국민 쇼를 해왔는데 정경심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장은 반드시 발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경심에 대한 수사 진행이 더딘 것은 그동안 정경심이 건강 문제를 계속 이유로 들면서 조사 중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실제 조사보다 조서 열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정경심은 그저께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서 오후 5시 40분까지 조사받고 식사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조서 열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이었는데
정경심은 그동안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21시간 40분으로 하루 평균 5시간 25분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이런 식의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누가요? 정경심 빼고 조국 부인 빼고 누가 이런 참 황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황제 조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 중에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한다 했거든요. 검찰이. 그렇다면 반드시 청구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국의 동생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번 주 중에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10일 웅동학원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축이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라면서 두 가지 범죄 모두의 사실상 지휘자다. 지휘자는 영장이 기각되고 정범들은 구속이 되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검찰이 이야기했죠.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이나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그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유입된 흔적이 있고 조국의 엄마, 조국의 어머니한테도 이 돈이 넘어간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이사장인 조국의 엄마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적 책임 넘어갈 겁니까? 그리고 영장심사를 앞두고 병원에 가짜 입원을 하려고 한 점을 부각해서 병원에 결국 가짜 입원을 하려고 했답니다. 참 어떻게든 정말 가짜 입원을 하려고 한 점을 부각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의 아내와 조국의 동생이 구속되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조국의 신변까지 문제를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 정도 드러나기 전에 의혹 수준에 있을 때 그냥 가족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게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얻게 된 하나의 소득이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넘어가주면 이 나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아날 겁니다. 그들만의 자기네들은 다 보호해버리는 거죠. 명재권 부장판사 이런 사람이 자 보십시오. 전직 대법원장 영장을 발행하면서 구속영장을 발행하면서 다른 판사들을 못 믿으니까 검찰 출신 하나 데려다 놨습니다. 얘는 발행하라고. 검찰이니까 마음 놓고 발행하니까. 이를테면 다른 판사들은 자기 수장이었던 사람한테 영장 발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 그런 부담이 없는 명재권 판사를 검찰 출신을 데려다가 영장 발행했습니다. 결국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자, 명재권 판사는 누구 밑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밑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의 오른팔이죠. 김명수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좌파 성향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을 완전 장악하고 더군다나 문재인은 헌법재판소까지 싹 자기 손으로 만들어놨죠.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습니다. 즉 문재인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을 다 써놓은 거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문재인은 안전 땅일 수 있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미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병수 밑에 민중기 있고 민중기의 영향력 밑에 명재권 판사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명재권 판사가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죠. 마치 충견,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개한테 물어 씩 하면 그냥 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을 임명해 놓은 거라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런 인사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다?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리 쫙 보험 체계를, 보험을 완벽하게 들어놓을 수 있는 누가 걸려도 자기네 편들은 법망에서 싹싹싹 빠져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꾸려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실현될 리가 참 난망하죠. 이 시스템부터 깨야 되는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시스템 못 깹니다. 국민이 조국의 사태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냥 조국 사퇴했으니까 뭐 동정론 이런 거 나와가지고 조국을 보호하고 이런 시스템을 용인하는 쪽으로 간다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사퇴로 사안이 끝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안 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조국의 사퇴에 동정표를 보내거나 여기서 끝낼 수 있다, 끝나야 한다, 이런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거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구성입니다. 김명수가 들어온 이후에 특히 문재인이 임명한 이런 좌파 성향의, 제가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표기된 사람은 대부분 좌파 성향입니다. 그리고 백색으로 표현된 이 세 분의 대법관 정도가 중립 내지는 우파 성향의 대법관이 3사람 남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구성되면서 지방법원도 대부분 지방법원장,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김명수와 문재인의 충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앞서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조국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등이 법원에 의해서 수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한테 계좌 추적 그거 한번 하면 다 나올 텐데 법원이 이걸 싹 말아먹고 있습니다.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대폰 한번 딱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이것조차도 싹 법원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각했는지 이제 아까 영장 전담 판사들의 성행을 볼 때 누가 기각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런 후한무치한 말도 안 되는 법은, 정말로 정의를 판단해야 할 법원이 불의와 조작 그리고 비리와 부패의 편에 서서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명수가 자기 수족처럼 부리던 판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그리고 명재건 판사 등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밖에 믿을 데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원장의 인사권은 그대로 대법원장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재건 영장전담 판사가 조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을 사유로 예를 들었죠. 그러면 조건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엄살이 더 심한 그런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 발행할까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나서서 법원 앞으로 시위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우파가 시위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옮겨서 국민의 목소리를 질러대야 합니다. 이제 시위장소를 광화문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원 앞으로 전부 다 옮겨오거나 아니면 검찰청 앞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우리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지금 윤규근은 영장이 발부됐죠. 조건은 풀어주고 윤규근은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무원칙한 법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규근이가 끝발을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윤규근이가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든 혐의를 덮어온 경찰의 수사입니다. 이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 개혁입니다. 오히려 윤규견 총경의 죄를 덮어주는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까지 주었다면 앞으로 권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누가 단속하고 잡을 겁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조국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경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은폐되고 우리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경찰도 검찰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갈 겁니다. 이 정도도 모를 조국이나 대깨문들이 아닐 텐데 계속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저희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재인의 충견, 즉 공수처를 만들기 위함이죠. 공수처를 만들면은 그 공수처장 누가 된다? 결국 문재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충견이 됩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 다시 나오긴 힘들고요. 충견이 되면서 거기 소속된 검사들의 기존 검사들은 절반밖에 못 채우고
나머지는 민변이나 이런 데서 데려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돈을 벌던 변호사가 검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맛을 아는 변호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수처가 설치되는 순간에 이 나라는 상류층, 특히 권력층의 부패는 잡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게 방법이 없어집니다. 검찰개혁과 검찰정의,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까? 아니면 검찰한테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까? 물론 검찰 자체가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 식구 봐주기는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것은 검찰청 안에서 검찰 정의를 수립하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식으로 공수처나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살릴 것은 과연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 정의입니까? 그리고 법원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문재인이 수장인 행정부, 그리고 김명수, 좌파 성향의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의를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할 곳은 행정부입니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고 썩어 터진 조국을 비호했던 문재인. 문재인 문제 없을까요? 민정수석 조국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했던 문재인. 뭐가 구려서 그랬을까요?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조국의 사태로 문재인이 부활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어야 하며 행동에 나서야 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